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분석하기 위해서이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그것을 전제하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랑 뭔가 사이가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정처장님.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 많은 거액의 선거 자금을 후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전기차에 대한 조금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을 얘기하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공화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게 미국은 우리나라 선거와 좀 다르게 특정 후보를 마음 놓고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후원금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슈퍼팩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지정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매달 트럼프에게 막대한 이 선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매체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였는데 정작 당사자인 일론 머스크는 나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 선출이 된 이후에 한 첫 일성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네,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자신의 회사의 방침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밝히는 트럼프를 에게 막대한 그 정치 자금을 후원한다? 굉장히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부대님,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주시해야 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관세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관세를 보면 뭐 중국산은 60에서 100%, 그다음에 평균 3%에 있는 거를 일률적으로 10%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는 칩스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을 믿고.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볼 여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 체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됐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국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예 자국에서 다 이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온쇼어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롤이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트럼프는 여튼 고율 관세를 매기다 보면 수입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물가가 높아지고 또 장벽을 하다 보면 노동력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임금도 높아지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금리가 피벗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돼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뭔가 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금리의 낮은 금리로의 어떤 전환이 좀 늦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후보가 반도체 보조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약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는 그렇고요. 안보 측면에서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가 굉장히 친한 사이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었지 않느냐. 그 긴장을 풀고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 야구하는 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 부위원장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실제로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네. 참 희한한 게요. 저는 트럼프는 공화당이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북한하고 대화를 단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경색돼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이렇게 달래는 듯한 말투인 거죠. 그러니까 예. 너 이미 핵을 많이 가지고 있어.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라고 구슬리는 편이 있고 또 어쨌든 너하고 나하고 친했잖아 하면서 다시 만나자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와 좀 다른 양상의 대북 정책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대화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지만 저희 나라의 대북 정책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구장 소장님 네. 짧게만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되면 그래서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안보상에서는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분석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좋은 영향보다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관계,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도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프리덤 퍼스트가 아니에요. 자유 진영을 강화하고 이 자유 진영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이 그 전체주의 진영의 어떤 외연 확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한국의 안보 상황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이벤트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북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하노이 노딜에서 봤듯이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김기흥 전 부대변인과 강성필 전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